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태현입니다.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13년 차 거주 중이고요. 사실 싱가포르에 처음 갔을 때는 저는 이제 금융기관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다 보니까 이제 리저널 오피스로 옮기면서 싱가포르를 가게 됐습니다. 2018년부터는 스타트업 컨설팅 회사인 로드스타트를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그 싱가포르의 상공회의소, 한국 상공회의소의 이제 부회장으로 스타트업 분과를 맡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 이후부터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에 오시게 되면서 상공회의소 입장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세 분의 대표님들 통해서 굉장히 생생하고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셨는데요. 사실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가 투자 유치일 거고요. 두 번째가 비즈니스 확장, 고객의 확보일 것입니다. 오늘 패널은 지금 40분 동안 진행을 될 예정인데요. 특히 투자 유치와 또 싱가포르를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투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ES 인베스터의 정재혁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싱가포르에는 A씨와 V씨가 한국보다도 더 많이 한 22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투자 재원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사실 한국 스타트업들이 많이 와서 실제로 이제 VC들을 만나려고 보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고 액세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투자 VC 중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그 맨데이트가 있는 곳도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스타트업 입장에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투자자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중기부에서 로컬 펀드들과 함께 글로벌 투자 유치 펀드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지정을 받은 세 개 펀드 외에도 한국에 투자를 해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VC들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한국계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국계 VC들도 말씀하셨을 거고, 특히 이제 외국계 중에서도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맨데이트가 있는 데들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산업은행에 있을 때 싱가포르 벤처 데스크를 만들어서 나갔을 때 가장 저희는 금융기관이니까 가장 중요한 맨데이트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 포함해서 동남아 진출할 때 투자자 연결해 주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맨데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나가서 처음에 저도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로컬 이제 VC들을 VC 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아시는 것처럼 그 벤처 투자 시장이 정부 주도로 되게 많이 드리븐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산업은행 포함해가지고 되게 해외에 있는 VC들한테 출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펀드 출자를 많이 해줬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해서 그 현지 지역으로 좀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출자 사업을 되게 활발히 했습니다. 저도 싱가포르 벤처데스크에 있을 때 한 4개 정도의 로컬 벤처 캐피탈에 제가 직접 출자를 했었고요. 모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한 10개 이상의 현재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들에 출자를 해주면서 펀드의 일정 포션 이상을 한국계 또는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해라라고 맨데이트를 걸었죠. 그게 지금 한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럼 현재 기준에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말씀하신 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스타트업들 중에 투자를 현지 로컬 투자자한테 받은 케이스가 많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정책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중기부에서 이제 아예 이제 모태 펀드를 싱가포르에 설립해서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저도 이제 퍼블릭 섹터에 있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은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영악하게 그 저희 정부나 퍼블릭 섹터에서 좀 했으면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현지에서 만난 로컬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 기관들은 한국 기업에 대해서
뭐 차별을 한다거나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뭐 좀 별로 관심이 없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넥스트 라운드를 싱가포르에 가져가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을 뭐 사전에 서베이해서 싱가포르에 뭐 아까 IMDA도 얘기하셨는데 그때 IMDA랑 같이 행사를 개최했었거든요. 한국 따지면 정보통신 미디어부인데, 그런데 걔네가 한국 기업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걔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뭐 IMDA 지사도 있고 뭐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지사도 있고 하는데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소싱해야 되는지 그 채널을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관심은 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들한테 접근을 해야 되냐? 저는 아주 쇼컷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안 대표님처럼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분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루트로 뭐 직접 콜드콜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게 이미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방금 질문 주신 거에 답을 드리자면은 그 네이버 기사 검색하시면 하나 매년 그 모태펀드에서 출자 사업을 글로벌 출자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 수십 군데의 현지 로컬 벤처 캐피탈의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맨데이트를 갖고 있는 펀드들이 있고요. 거기에 태핑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들하고 뭐 직접 콜드콜로 만나긴 힘드니까 한국 분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동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게 뭐 한국은 워낙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인정하는 존경받는 어떻게 보면 선배 국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탑티어 벤처 캐피탈들은 한국 맨데이트가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테마섹 산하의 벤처 아무로 있는 벌텍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뭐 조 단위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산업, 제가 담당했을 때 산업에서 출자가 들어갔고 모태 펀드도 출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맨데이트를 충족 못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여전히 한국 기업에 투자할 만한 드라이 파우더가 많이 남아 있다. 근데 어떤 스타트업을 투자하든지 이들은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 채널을 안 대표님처럼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컨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VC 채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사석에서도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기관에서도 많이 싱가포르에 진출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 출자했었던 로컬 VC의 출자는 그 한국 그 KVIC에서 출자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정부기관을 통해서 혹은 이제 싱가포르에는 나이파나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나 아니면 이번에는 이제 컨텐츠 진흥원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국가 기관들을 통해서도 여러 정보들과 또 리퍼럴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근데 정재혁 대표님은 그 당시에 아까 출자하셨다는데 어디 출자하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벌텍스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베이스의 알파 JWC라고 인도네시아 넘버원 VC 벤처 캐피탈, 걔네도 메인 오피스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대부분 인도네시아 타겟으로 투자하지만 거기에 했었고, 또 벤처 뎃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제네시스 벤처 캐피탈이라고 세 군데 했고요. 그뒤에 또 제 후임자가 또 정글 벤처스라고 또 그 싱가포르의 탑티어 VC인데 거기도 출자를 했습니다. 모두 다 한국 기업에 대한 맨데이트를 다 일정 포션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이제 모태 펀드에서 K3 벤처스나 라이온엑스 그리고 이제 컬그로 이렇게 세 곳을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늘어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계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투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VC들과 이제 우리 한국 VC들 봤을 때 정말 아까 뭐 성장보다는 이제 숫자를 매출 수익을 더 본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또 다른 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기업 입장에서요. 예. 저도 아까 잠깐 사전 질문 알려주셔가지고 봤는데 저도 노력을 무지 많이 했거든요. 좀 투자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한국 분들이 워낙 아까 조 대표님처럼 진짜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해외 진출하셔가지고 애쓰는데 좀 투자 성과 그리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싱가포르에서 어쨌든 간에 로컬 벤처 캐피탈 탑티어 VC들한테 투자를 받았다. 이건 되게 좋은 레퍼런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 되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제가 강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싱가포르는 자기네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문 계약서 같은 거 보면은 전부 실리콘밸리에서 쓰는 계약서 그대로 갖고 와서 쓰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다르죠. 한국만의 독특한 계약서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먼저 그런 약간 그 글로벌 스탠다드, 싱가포르 스탠다드에 좀 먼저 스터디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케이스 말씀하셨는데 제가 있을 때 이건 테마스에서 직접 저한테 연락이 와서 벌텍스에서 전화가 와서 이 회사 자기네가 관심들 소개 좀 해줘라라고 했던 데가 버킷플레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벌텍스에서 투자를 받았고요. 그 외에도 제가 기억하기에 이건 기술 기업이었는데 수소 선박을 제조하는 빈센이라는 회사가 그 난양공대하고 처음에 그 POC를 진행해가지고 난양공대 뭐 유명하신 건 알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아까 조 대표님도 철저하게 처음부터 글로컬라이제이션 해서 그 빈센의 대표님께서 싱가포르에 상주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글로벌 탑 티어 이제 그 다국적 기업들이죠. 그런 약간 그 선박 회사들하고 직접 아까 제가 싱가포르 장점 얘기했잖아요. 그런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하고 액세스가 되게 용이하다라는 탑에 계신 분들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급속도로 해서 거기도 싱가포르에 있는 현지 벤처캐피털한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 외에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안타까운 면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한국 정부 또 퍼블릭 섹터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또 앞으로 또 어마어마한 돈을 그쪽으로 출자하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 어떻게 보면 국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좀 최대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안 대표님 같은 현지 로컬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C, AC 숫자는 한국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숫자, 특히 이제 뭐 테크 스타트업 숫자를 보면 한국은 테크 기업이 한 6만 개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싱가포르는 한 5,500개 수준. 그러니까 사실 숫자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VC들 입장에서 좋은 기업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우리 S이노베이션 김정준 대표님, 클라이언트 조준호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싱가포르 스타트업 생태계는 이제 정부 주도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력으로 삼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나 또 지원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싱가포르 정부 웹사이트에 보면 싱가포르의 장점 이러면 제일 먼저 정부 지원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업에 계신 입장에서 이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혹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정부 기관들은 아까 IMDA 얘기하셨지만 또 이제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EDB도 봐보고 법인설 유축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게 없어요.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근데 다만 제가 했던 그 품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출하기 전 2021년에 경쟁사 제품들이 막 출시될 무렵에 IMDA에서 보조금을 줘서 이제 테스트 베드처럼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쫙 뿌렸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게 좀 실패로 이제 끝나다 보니까 그 후속으로 이제 지원되는 것들이 이제 없어서 애를 많이 이제 먹었는데 다만 이제 딱 이 스타트업에라기보다 거기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한 이제 좀 이노베이티브한 솔루션을 쓸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빙로버 같은 경우에도 아마 80%까지 보조금을 주는 품목이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펜딩 어프로벌이긴 한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혜택을 저희가 이제 본 적은 있고. 다만 그게 이제 그런 보조금들은 이제 프로앤콘스가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고객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만 불짜리인데 4천 불만 내면 할 것 같지만 또 4천 불까지도 아까워서 사실 저희는 리베이트까지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서 싱가포르 시장이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 아마 선별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들 입장에서 저희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아까 이제 조 대표님 되게 발표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기준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턱이 사실은 이제 낮지는 않고, 또 그런 카테고리를 잘 봐서 이제 들어간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주식회사라고까지 말을 해요. 싱가포르 잉크. 사실 우리나라의 정부처럼 정말 보육하고 지원하기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그런 그 도움을 줄 경우에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조준호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번에 싱가포르 창업할 때도 법인 세울 때도 제가 그 싱가포르 그 그랜트 받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현지 이사하고 같이 쭉 훑어봤어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그 현지에 있는 PR이나 이제 영주권 있는 사람이나 시민권자가 지분이 30% 이상이 돼야지 정부 지원을 받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짜야 되나라고 생각도 잠깐 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매력적인 게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30% 이상 되면 또 받는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또 그만큼의 절차도 복잡하고, 제가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하는데 그냥 해야겠다. 원래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해서 저는 죄송하지만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어쨌든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일단 나와본 이제 기관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싱가포르에서는 아까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기업청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거기서도 이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EDB라고 투자청이에요. 한국투자청이랑 마찬가지로 투자청에서 또 지역 본부를 옮기거나 특정 산업에 대해서 또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아까 이제 IMDA에서 뭐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프로그램들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프로그램들, 한국 정부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중기부에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에는 KB나 KB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핀텍 허브가 있고요. 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그리고 또 여러 기관들, 코카, 뭐 나이파, 또 여러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니까 뭐 이분들은 뭐 그런 도움 없이도 또 잘 성공하셨지만,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용을 하시면 초기에 여러 가지 비용들, 에이전 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뭐 사무실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KB 스타터스 저 지원은 받았는데 저는 그게 정부인지는 몰랐는데. 정부는 아니죠. 그렇죠, 네네, 민간이죠. 예, 네네. 그래서 사무실 공짜로 얻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네. 위워크에 네, 맞습니다. 네.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으시면 혹시 진출을 실질적으로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은 그 싱가포르 정부의 부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데 각각 이제 뭐 한국처럼 뭐 정보통신부가 있고 과기부가 있고 뭐 산업부가 있고 하듯이 거기도 다 나뉘어 있긴 한데, 그거를 싱가포르 정부가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되게 도식화를 잘합니다. 국민들이 좀 다민족 국가에서 그런지 이해도가 좀 짧아서 그런지 아시죠? 되게 그렇죠. 그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서 모르는 외국인이 봐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 다 돼 있거든요. 정말 친절하게.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 홈페이지 뭐 각 부처 들어가면은 거기에 POC 뭐 챌린지 그런 과제나 이런 것들이 매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한국 기업이라고 차별받고 이런 건 없으니까 어플라이 하시면은 이왕 뭐 진출하신다, 그런데 뭐 현지 정부 지원 받는 거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너무 디펜던시가 높으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싱가포르 정부의 또 특이한 점은 중복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를테면 핀텍이고 금융이면 MAS라고 우리나라로 보면은 금융감독청, 그쪽에 있는 샌드박스나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정보통신부 IMDA 가면 또 그 섹터 부분만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기관들마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섹터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지. 사실 이게 뭐 만약에 카이스트 가서 음대 갈래요 이랬을 때 사실은 아무리 우수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정부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투자자 VC도 마찬가지로 맨데이트가 있는 산업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이제 우리 그 두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싱가포르를 테스트 베드라는 얘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테스트 베드라고 하면 사실 테스트에 성공을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싱가포르는 선진 시장이고 다른 동남아 시장들은 아무래도 이머징 시장이다 보니까 소비자의 어떤 구매력이나 아니면 기술의 수용도가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고 다음 시장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요소들을 평가 기준으로 보시면 더 좋을까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시장은 어디가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오늘 발표 제목도 사실은 이제 싱가포르 쇼케이스가 제맛이지라고 지었는데, 테스트 베드 말도 맞지만 뭔가 쇼케이스라는 말이 저는 좀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주목을 더 받는 것 같아가지고. 예, 싱가포르에서 내가 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제 주목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강제로 진출 당했어요. 그게 싱가포르에 아까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그런 리저널 헤드쿼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심지어 이제 예전에 애플 광고했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몇 개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또 그런 글로벌 기업들하고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업체들이 또 본사 쪽에 설계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영업이 확장되는 가는 것에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쪽에서 싱가포르를 많이 베끼려고 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걸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싱가포르에서 무조건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서 주목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싱가포르 내에서 이제 그냥 테스트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윗단계인 이제 워킹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정말 내가 딴 나라로 진출을 마음먹지 않더라도 먼저 찾아주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는 되게 쇼케이스하기, 여러분들이 제품을 쇼케이스하기 너무너무 매력적인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창업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좀 반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빙 로봇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고객이, 그러니까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 그다음 식당 기업 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싱가포르 분들의 기술 수용도가 매우 낮다고 느꼈고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느꼈어요. 잘 사는 나라는 맞지만 그게 이제 서빙 로봇은 잘 생각해 보시면 B2C 제품이 아니거든요. B2B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B2B 제품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격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기업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느낀 건 되게 낮았고, 반면에 저희는 진출을 성공 못했지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당시에 MK라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 MK, 태국 가시면 보시는 MK 스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샤브샤브 집이 있는데 그 기업이 그렇게 안 보여도 그 레스토랑이 100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그냥 거의 재벌급의 거대 기업입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서 이미 태국에 자기 매장 한 1000개 정도의 서빙 로봇을 쫙 다 깔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나라의 소득 수준하고 기업의 구매력하고는 별개. 그러니까 뭐 B2C 제품은 이제 당연히 다른데 B2B 제품은 기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 오히려 그렇게 보면 싱가포르에는 외식 기업이래 봐야 한 100개 정도 갖고 있는 기업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일본계 기업이 아마 태국계 기업의 그 지사일 거예요. 근데 이제 1000개, 2000개 들고 있는, 하다못해 이제 일례로 필리핀에 있는 졸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KFC의 필리핀 버전이거든요. 거기가 한 5천 개쯤 돼요, 레스토랑이. 그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에 되게 유명한 저는 좋아하는 로컬 커피집 띠용바루 베이커리라고 있는데 그걸 인수했어요. 그 정도 거대한 기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 유심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동남아라고 해서 예를 들어 싱가포르이 압도적으로 GDP가 높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는 아까 정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도시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GDP가 높은 도시가 어디냐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KL이 있고요, 쿠알라룸푸르가 있고 방콕이 있어요, 자카르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알기로 방콕만 해도 거기 도시의 GDP는 2만 불 가까이 될 거예요. 그리고 KL 같은 경우에는 걔네가 원래 GDP가 15,000불 가까이 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될 것 같고, 자카르타도 뭐 국민소득이 5,000불밖에 안 되지만 10,000불 이상이 될 거로 보거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면 도시별로 봤을 때 구매력을 봐야 되지 않냐, B2C 제품도. 저는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B2B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예를 들어 거대 기업이 어떤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보다 사실 기업 사이즈로 보면 인도네시아 훨씬 더 큰 게 많아요. 그리고 화교 자본들이 있고, 그래서 전 인도네시아 경험은 없는데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세그먼트에 따라서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굉장히 거대 기업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대답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2B의 경우 사실은 이제 기업의 구매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B2C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나라의 GDP가 아니라 해당 도시에, 혹은 이제 저번에 보니까 파워 컨슈머 숫자 인덱스를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해당 섹터 혹은 해당 세그먼트의 어떤 구매력들 보시는 게 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했던 질문으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고요. 이후에는 또 이제 플로어에서 해주신 질문들을 제가 할 예정인데요. 일단 아까 우리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싱가포르는 낮은 세금, 그리고 또 동남아로서의 관문, 그리고 풍부한 투자 재원, 사실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핀텍이나 우리 블록체인 쪽은 또 투명한 규제 환경,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단점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높은 운영비, 그리고 인재 채용의 어려움, 이런 단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우리 싱가포르에 진출을 이제 계획 중인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딱 한 가지, 이것만큼은 더 리서치 해봤으면 좋겠다,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 가지 정도씩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조 대표님 말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리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아까 이제 쇼케이스 테스트부터 말씀하셨는데, 분석을 해보면 이게 쇼케이스가 될 만한 시장인지 테스트베드 시장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싱가포르 활용하고, 그리고 저 같으면 싱가포르 외에 한 국가를, 물론 이렇게 워낙 잘하셔서 고객이 소개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베스트 케이스죠 사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애초에 계획을 좀 해놓고, 애초에 싱가포르 찍고 인도네시아 가겠다, 베트남 가겠다, 이런 아예 이제 한 스텝 먼저 생각하고 싱가포르 오시면 좀 실패 확률을 줄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만 꼽으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진짜 그냥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싶은 건가? 진짜 아니면 우리 이렇게 아시아의 허브인 싱가포르에 나가도 봤다라고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냥 VC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건가? 그런 걸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성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각오 없이는 저는 여전히 해외 진출은 현지 기업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할 때 그 불리한 조건을 뛰어넘으려면 어느 정도 각오 가지고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김 대표님처럼 이제 현지에 이제 상주하면서 이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원격으로만 이제 다들 이제 줌 시대가 됐으니까 원격으로만 해도 되겠지라는 건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돌아봐서 진짜 해야겠다고 마음이 드신다면, 확신이 드신다면 좀 뒤돌아보지 말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저는 그냥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대답 듣고선 좀 하고 싶었던 이유가 사업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었고, 근데 현재에서 제가 한국 스타트업 분들이 정말 싱가포르에 많이 오세요. 물론 한국의 기관들이 아까 뭐 스위치도 얘기하셨고 11월 달에 하는 핀테크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되게 싱가포르는 컨퍼런스 국가잖아요. 도시 국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스타트업 행사들이 국가 주도로 많이 열리는데 거기에 항상 한국 기관들 심지어 지자체까지도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세요.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가보면은 팔이 날리고 있거든요. 그 비용 들여서 나와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다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네 이제 기업 IR이나 이런 거 저한테 어레인지 해달라고 이제 찾아오시면은 항상 얘기하시는 게, 아 이번에 저희가 스위치의 부스 내에서 뭐 했는데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는 한 군데 SI라도 더 만나고 투자자라도 실질적으로 원어원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약간 좀 블러한 액티비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3년 살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 사람이 살기에 결코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가정적이셔서 저는 가정적이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한국 분들이 동남아 시장, 그다음에 싱가포르까지 포함해서 그냥 뭐 한국에 약간 국뽕이 있기도 하지만은 되게 얕잡아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동남아는 우리보다 GDP도 낮고 발전, 뭐 싱가포르마저도 심지어는 한국보다 테크도 발전돼 있지 않고 실제로 뭐 팩트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고 그들만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나이브하게 접근했다가는 정말 기회비용이 큰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항상 뭐 사업하시면서 그런 거 중요하지만 why 싱가포르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나가서 성공하기 좋은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공하려면은 아까 말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런 시장이 훨씬 더 저는 큰 시장이고 한국의 스타트업들한테 맞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싱가포르가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국가들이 워낙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고 이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홀딩 컴퍼니, 펀딩을 받으시려면 더더구나 홀딩 컴퍼니 정도는 싱가포르에 있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것도 저도 아닌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싱가포르 동남아에 사업을 하시려면은 저는 과감하게 플립을 하시든가 우리 대표님처럼 아예 조 대표님처럼 아예 나가서 활동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홀딩 컴퍼니를 세우시든가 분명한 그런 프레젠스가 있지 않고서는 로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세 분께서 말씀하신 싱가포르의 활용 방법 세 가지 보시면 테스트베드, 쇼케이스, 그리고 홀딩 컴퍼니, 리저널 오피스로서 홀딩 컴퍼니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 질문들을 답을 주셨고요. 또 우리 플로어에서 주신 질문 중에 다양한 싱가포르 고객을 만나시면서 느끼신 싱가포르 고객의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또 싱가포르 고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을 해보신 입장에서 좀 팁을 주시면 어떠실까요? 일단은 저는 제가 느낀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 할 때 고객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죄송해요. 맞나? 근데 예, 그러니까 예. 반대 결과. 그때 당시에 그때 제가 처음 할 때가 소녀시대 막 원더걸스 나왔던 너무 옛날 그때였는데 그때 싱가포르에서 소녀시대가 걸스 제너레이션으로 해서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은 파트너에 있는 한국 여직원들도 분한테도 자꾸 화장품 못 쓰냐, 어쩜 이렇게 피부가 하얗냐,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물어보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비즈니스적으로도 좀 접근하기 쉬웠어요. 일단 스몰톡이 하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싱가포르 가는데 그들이 우리 문화를 오히려 더 잘 아니까
그걸로 스몰톡 시작하면서 하면은 분위기가 되게 가볍게 가면서 저는 호의적으로 미팅을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계약까지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호의적인 거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만 그때까지 견뎌낸다면 싱가포르 고객들은 좋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한국에서 일을 많이 했고 싱가포르에서 일 많이 했지만 저는 진짜 싱가포르에서 단 한 번도 뭐 사전 영업이나 뭔가 약간 이렇게 언더 테이블 형태로 뭔가 운영되는 이런 것들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프로젝트 텐더 입찰이 뜨면은 들어가서 우리 비즈니스 솔루션 소개하고 하면은 진짜 그 자리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공정하게 점수를 매기고 정말 수주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한국 와서 저희 한국 영업진들이 뭐 고객하고 술 먹으러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 하나. 그래서 더 싱가포르를 저는 좋아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진짜 투명하게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한번 만들어내면 처음 따내기가 1년 뭐 이렇게 오래 걸려서 좀 힘들지만 따내기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도 굉장히 공정하게 배분이 된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얘기만 했나? 싱가포르 비즈니스하기 저는 참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여전히 요즘 그 K-팝은 유효해요. 저희는 국제학교를 안 다니고 로컬 학교를 다니거든요, 싱가포르.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뭐 당연히 K-팝만 얘기하고요. 무슨 누가 오면은 사인회 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만나면 저 딱 보다가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봐요. 저는 그냥 봐도 한국 사람 같진 않잖아요.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얼굴 보고 제 영어 발음 듣고 헤어스타일 보고 알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이견은 없고요. 다만 제가 이제 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되는구나. 물론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결코 조 대표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역시 이제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되구나 벌써 느꼈고,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다른 것보다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공정하고 그다음에 저 페어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계약서를 쓸 때는 정말 이제 짠내나게 보니까 그런 건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건 맞고, 저도 계약해서 뭐 돈도 주고받고 해봤지만 그거 가지고 속속해 본 적은 없어요. 돈 주고 이런 거는 칼로 주고, 혹시 뭐 늦어지면 뭐 일이 바빠서 뭐 이런 거지, 뭐 의도적으로 안 준다거나 뭐 이런 건 없고, 다만 아까도 엔터테인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뭐 적당한 경우에는 뭐 필요하죠. 근데 이제 조 대표는 워낙 이제 제품이 좋으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좀 한국 대비해서 저는 많이 차이점을 느꼈다기보다는 비슷하다고 느끼고, 왜냐면 한국에서도 영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도 뭐 이제 술은 먹지만 뭐 예전처럼 무슨 뭐 엔터테인을 한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요즘은. 특히 기업 상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간 컬처럴 디퍼런스 같은 거는 조금 이해는 하셔야 되고, 계약서는 칼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한두 장이잖아요. 싱가포르는 10장이 넘어요. 그리고 계약서대로 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세입자한테 불리합니다. 혹시 오실 분을 위해서 참 말씀드리면. 근데 계약서대로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 특히 계약서 부분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크게 차이는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 되게 균형적인 그 시각을 들으실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또 정재혁 대표님하고 또 저는 13년을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살기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동의해요. 전 너무 사실은 좋아요. 이제 저는 아직, 이제 특히 여자로서 예. 사회생활을 그렇죠. 하기에 굉장히 좋은 네. 그런 그렇죠. 그건 환경이다라는 확실히 점이 이제 또 장점이고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밤에 비행기를 타서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해서 이렇게 행사장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같은 시간대 1시간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같이 지사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막 새벽에 컨퍼런스 콜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싱가포르는 이제 같은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나눠주셨고요. 결국은 블루 오션을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에서 어떻게 헤엄을 치는지 그 헤엄치는 법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베트남 시장에서도 좋은 인사이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